신라는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신라는 좀 다르게 적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백제의 왕들은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해볼게요. 자, 백제는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부과했던 나라예요. 바로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 옛날에 드라마도 했었습니다. 그죠? 근초고왕 때 업적 보겠습니다. 왕이의 부자 상소. 자, 북쪽으로는 어느 나라 공격했습니까? 고구려를 공격을 했죠. 그죠? 평양선 전투에서 이때 고구곤왕이 죽습니다. 그죠? 고구려의 고구곤왕이 날라오는 화살에 맞고 전사하게 됩니다. 그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들의 사망 원인을 보면은 전사, 암살이 꽤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원래는 고구곤왕의 무덤이 고구곤에 있는데 그냥 고국에서, 고구려국에서 원한이 있다. 왜? 원망이 많다. 왜 그랬을까? 화살을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는 마한 지역을 완전히 정복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야에 대해서 간섭을 했습니다. 가야에 대해서 간섭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전기 가야 연맹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만큼 세력이 셌었죠. 그 다음에 중국까지 진출합니다. 이게 조금 논란이 많은 건데 요서하고 산동 지방까지 진출하게 되는데 여기가 어딘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한반도 지도가 여기 있으면은 항상 이렇게 그려요, 제가요. 자, 여기가 기역자가 킹데 요하라 그랬죠? 요쪽이 요동이에요. 요동은 고구려 땅입니다. 요쪽이 요서예요. 요쪽이 요서고 여기가 산이잖아요. 산 동쪽이 있다고 산동이죠. 그러니까 백제의 군대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쪽이 요서죠, 소리. 여기가 요서고 여기가 이제 산동 지방인데 여기에 진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학자들끼리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겁니다. 여기를 일정 지역 동안 통치했다. 여기 진평군을 설치했다는 거 중국 기록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냐면 일시적 군사 거점. 일시적으로 군사적인 거점을 마련했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죠? 그건 어느 것인지 저도 잘 헷갈리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시적인 군사 거점을 만들어서 그냥 무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다 정도가 있어요. 좀 오바적인, 이걸 좀 오버한 사람들은 책을 보면 이 당시 백제 용도가 요렇게까지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를 우리 무슨 백제라고 얘기하냐면 내백제라고 얘기하고 이걸 대륙백제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영토를 크게 그린 건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바가 심하죠. 그죠? 우리나라 역사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이 증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을 아까 제가 북조라고 얘기했고 남조라고 얘기했는데 남조의 기록에 의하면 백제가 일로 왔다 하는 건 맞긴 맞는데 북조의 기록은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백제가 일정 기간 동안 이쪽 지역을 통치를 했더라면은 백제에 관련된 유물이 출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식의 군사 거점 또는 무슨 거점, 무역 거점을 만들어서 백제가 전성기를 부과했다. 여러분들 영토가 넓은 역사가 좋은 역사, 영토가 좁은 역사가 나쁜 역사. 영토가 넓은 것이 전성기, 좁은 것이 쇠퇴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제발 영토 주위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심한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이 거룩한 수업 시간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또 집중을 하고 있지, 민수. 자, 오늘 그리고 고마운 얘기인데 민수가 저한테 오늘 수고하셨다고 커피를 사줬습니다. 민수야, 잘 먹게. 예. 다음에는 1리터짜리로 부탁합니다. 자, 다 적으셨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진출하게 되냐면은 백제 군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까지 갑니다. 그죠? 어디까지 진출했다? 규슈까지 진출해요. 자, 이거는 증거물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이 백제의 근초고 왕이 일본 왕한테 하사했다는 그 칼이 있죠. 하사가 뭐고? 네. 그렇죠. 작년에 제가 수업하다가 구타란 얘기인데 하사가 뭐냐 하니까 중3 밑에 있겠다고 그런데 저 터진 적이 있습니다. 하사는 뭐냐면은 윗사람이 오늘 잠깐만 저 표현 이상한데 민수가 저한테 오늘 저는 커피를 줬죠. 이거는 진상입니까 하사입니까? 진상. 이건 진상이죠. 그 제가 민수야 오늘 수고했어 해가지고 이제 제가 돈 그 민수한테 대리비 10,000원을 줬어요.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하사가 되는 거죠.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선물 주는 것을 가리켜 하사,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선물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을 진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거랑 관련이 있는 그 유명한 유물이 있습니다. 민수에게 보고. 잘할걸? 7가지의 가지가 있는 칼. 7개의 가지가 있는 칼. 칠지도입니다. 칠지도. 수료받지, 민수야? 예. 들어봤으면 됐어요. 아주 좋은 영상입니다. 자, 이것이 있는데, 요거는 중요한 거는 하사품이에요. 알겠죠? 하사품.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게 누굴 보냈냐면, 아지키와 왕인을 어디로 보냈냐면은, 일본에 파견을 했죠. 그러니까 이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일본 고대 문화에 크게 기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나라였습니다. 자, 여기 칸 좀 모자라니까 여기 더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4세기 때 백제 임금 중에 신유왕이 있는데 신유왕 때는 불교를 수용을 했습니다. 384년 때 어느 나라로부터 중국의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죠. 제가 그 세계에서 특강 1회 중국사 순사 쫙 쓱싹하면서 동진의 나라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세기 때 보겠습니다. 자, 5세기 때 백제왕은 보겠습니다. 이제 비유왕은 신라와 무슨 동맹? 나제 동맹을 체결해요. 433년 때 나제 동맹. 427년 6년 전에 고구려가 수도를 남쪽으로 옮겼죠. 남쪽으로 옮겼다 하는 것은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왕? 계로왕. 민수야, 이 계로왕은 인생이 어떤 사람일까?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어떻게 괴로우냐면은, 한강 뺏깁니다.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뺏기냐면은, 이 당시 한강 유역에 있는 유명한 군사적 거점이 있어요. 요새, 아차산성. 아차산성, 요때는 한강의 서울을 위례성이라 불러죠. 요것도 같이 상실해버려요. 그죠? 죽습니다, 이 사람도. 그 장수왕이 복수를 한 거예요. 자기 고조 할아버지 복수를 한 거죠. 그죠? 근초고왕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고구려를 전사시킨 거다. 그죠?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기면은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복수는 나의 것 이런 영화 제목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주왕 보겠습니다. 계로왕이 죽고 이제 문주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문주왕이 어디로? 백제 첫 번째 수도가 위례성이었죠. 지금은 서울입니다. 어디로 옮기게 됐냐면은 웅진으로 천도했죠. 웅진은 지금 어디냐면은 충청남도 공주입니다. 공주. 유명한 스포츠 스타 누구 있을까요? 공주 출신. 모르겠어요. 말 많아. 귀 벌려 LA 들어간다. 박찬호입니다. 투나싱 삼진입니다. 삼진 12개. 볼카운트 투나싱입니다. 타석의 카사노바. 돌아갔어요. 자, 삼진 13개. 삼진 14개째입니다. 14개째. 아주 위대했던 그거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 또 군대에 있을 때 참 박찬호 덕분에 참 군 생활이 재미있었을까요? 그때는 보는 것만 재밌었지만 군 생활 자체는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주왕도 수도를 옮기자마자 귀족들이 일으킨 반란을 해서 암살당합니다. 다음 왕은 동성왕입니다. 화면이 조금 매끄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자꾸 안전문자가 들어와요. 안전문자가 들어와가지고 이 화질에 대해서 제 친구가 보고 야, 너 뭐 카메라 좋은 거 샀냐? 응! 그랬어요. 사실은 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술 정말 좋아요. 자부심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좋은 정보를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왕은 신라와 혼인동맹을 체결했고, 요게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493년일 겁니다. 맞을지 모르겠어요. 493년. 그 다음에 제주도를 복수시켰죠. 민수에 그때 제주도가 뭐라 그럴까? 무슨 국? 탐락. 그렇죠. 탐라국을 정복합니다. 이 탐라국을 정복 또는 복속을 시켰죠. 498년 때. 그런데 동성왕도 백가가 보냈던 자객에 의해서 결국은 암살당합니다. 6세기의 백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 사람의 임금 약간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자, 무령왕. 와, 무령왕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령왕, 이 사람은 다른 말로 뭐 사마왕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사마왕. 무령왕은 중국의 남조와 교류를 했어요. 남조 중에 송, 제, 양진 중에 양이란 나라랑 교류를 했죠.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사람의 무덤입니다. 바로 무령왕은.
이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이에요. 중국의 양나라 무덤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죠. 양나라의 물건도 유물도 굉장히 해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22개의 담로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여말연합군을 격퇴를 시켰습니다. 여말이 누구냐면은 고구려와 말갈이에요. 그 당시 말갈 쪽은 고구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차였죠. 이걸 격퇴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이와 고안무를 어디로? 마찬가지 일본에 이제 파견을 했습니다. 자, 무령왕 옆에 있는 거 조금 지울게요, 요거요. 칸이 왜냐면은 칠판 사이즈 때문에 그래요. 물론 6세기 때입니다. 6세기 때 무령왕 다음 임금이 바로 누구였냐면 별표 바로 성왕이에요. 성왕. 굉장히 업적이 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러니까 쫄딱 망해버렸던 백제를 다시 이제 중흥어의 기초를 말했던 사람이 이거고 제2의 유성기가 성왕이에요. 그런데 전성기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가 성왕이 이제 막 툭 떨어져 그래요.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성왕 나라 이름을 바꿔버렸죠. 백제에서 남부여로 이름을 바꿔버리고 수도도 또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기게 됐냐면은 부여성으로 사비성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죠. 사비성 지금 현재 충청남도 부여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성왕의 업적 계속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미륵으로 자처를 했습니다. 미륵 자처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2개의 실무 관청을 만들었고, 오방 제도를 마련을 했어요. 잘 나갔던 임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뺏겼던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551년이에요. 그런데 신라가 배신했죠. 이 신라가 배신하고 난 이유는 나중에 지름왕 때 설명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유역 회복했는데 신라가 배신했죠. 당연히 낮에 동맹은 결렬돼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전투? 이듬해에 무슨 전투? 충청북도 옥천의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합니다. 목이 날아갔죠. 끔찍한 겁니다. 목은 신라가 가져가고 몸뚱아리는 백제본이었어요. 그 이후의 얘기는 제가 신라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세기 때 무왕. 무왕은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워요. 이 사람이라고 추정하죠. 누구야? 선화공주랑 관계되어 있는 거. 서동요라고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 거기 관련된 사람이 무왕입니다. 무왕은 어디로 수도를 옮기려고 그러냐면 익산으로 천도를 시도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익산에 미륵사를 건립을 했어요. 이 무왕의 아들 그 유명한 누굽니까? 의자왕. 근데 의자왕 하면 멸망한 군주이기 때문에 정치를 굉장히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초창기 모습도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뭐였냐면 해동정자입니다. 굉장히 호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죠. 처음에는 신라를 공격해요. 신라를 공격해가지고 이제 40여 성을 획득을 했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대야성 전투입니다. 642년 때. 여기서 누구를 죽였냐면은 김춘추 사위 김풍석을 죽였죠. 이 이후에 김춘추 외교 활동은 신라할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런 성공 때문에 너무 자만했는지 몰라도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망했죠. 의제왕 때 결국은 신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꽤 오랜 시간 동안 고구려 백제의 이제 항쟁을 이제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라를 하고 이제 삼국통일까지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민수가 참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박수 쳐주시고, 자, 여러분들도 오늘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